네, 오늘은 좀 일찍 나왔습니다. 4시 반, 지금은 4시 반인데, 오늘은 물속으로 떠오르는 해를 보기 위하여 좀 일찍 나왔습니다. 네, 오늘은 연대포구 등대에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떠오르는 해도 좋지만, 바다 물속으로 떠오르는 해의 얼굴을 보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 일찍 나왔습니다. 연대포구에 그 방파제에 저렇게 쭉 LED 등을 부착해서 조명 시설을 해놨습니다. 여기는 이호태우 해변처럼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진 않지만 그래도 조용하니 좋은 곳입니다. 예, 호롱불도 제대로 못 키던 시절에 살았는데 지금 가장 많이 변한 것은 조명 예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연대포구 등대에도 이렇게 태양광으로 저장했다가 이렇게 밤마다 다양한 색을 발산하는 이런 조명 시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조명처럼 사람들의 마음도 이렇게 칼라가 되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은 바다 물속으로 헤엄쳐 들어가는 해가 보고 싶어서 이렇게 바다로 일찍 나왔습니다. 연대포구 등대에는 관광객은 거의 오지 않고 낚시하는 사람들이 가끔 오는 곳인데 저는 이것도 참 마음에 드는 곳입니다. 예, 산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산에서 나오는 줄 알지만 바다에 사는 사람들은 해가 아침마다 바다에 세수를 하고 세상에 나간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는 해가 바다에서 세수를 어떻게 하고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지금 연대포구입니다. 연대포구 등대 쪽에서 오늘 한번 바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오늘도 제주 날씨는 많이 흐린 상태여서 떠오르는 해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을지 좀 의심스럽긴 하지만 그래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해는 바다에 얼굴을 씻고 아침 세수를 하고 우리들 곁으로 다가올 것을 믿기 때문에 이렇게 구름 속에서 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 메밀밭 백비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중산간에는 많은 백비들이 누워 있습니다. 중산간에서 희생된 많은 사람들의 넋이 메밀밭 백비로 누워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 백비에
하얀 나비들이 비문을 쓰려고 열심히 정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상처마다 소금을 뿌리는 그 소금들이 메밀밭에는 하얗게 흩뿌려져 있습니다. 그 하얀 상처 아래는 붉은 피들이 숨어 있습니다. 메밀은 언뜻 보면 하얀 대기민족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메밀은 우방색으로 유명합니다. 꽃은 하얗고 줄기는 붉고 잎은 푸르고 뿌리는 노랗다고 합니다. 우리의 마음들도 아마 그런 오방색의 다양한 무늬를 하고 있을 것입니다. 예, 오늘 아침은 이렇게 안개가 많이 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한라산이 보였는데 지금은 한라산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안개가 짙게 내려옵니다. 안개 군단이 제주도 전체를 점령해 버릴 것만 같습니다. 다시 한라산이 약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네, 저렇게 한라산처럼 제주도 중산 가는 메밀밭은 지금도 누워있는 백비에 열심히 아름다운 이름을 새기고 있을 것입니다. 수위 한 벌 얻어입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을 위해서 나비들은, 하얀 나비들이 상복처럼 하얗게 입고서 지금 아침부터 복비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도 메밀은 전설도 있습니다. 이 제주도 농경시는 자청비인데 자청비가 하늘 날아가서 오곡 씨앗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오곡 씨앗을 뿌리고 보니까 아차 하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제주도 토지에 가장 알맞은 메밀 씨앗을 가져오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서둘러서 다시 하늘로 가서 메밀 씨앗을 받아서 왔다고 합니다. 그래서 메밀은 다른 작물에 비해서 늦게 파종을 할 수밖에 없었답니다. 그 사실을 한 메밀씨는 부지런히 다른 작물보다 빨리 자라려고 열심히 뛰었답니다. 그래서 제주도 메밀은 4월 달에 파종을 하고 6월 달에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월 달에 파종을 하고 11월쯤에 다시 수확을 합니다. 그렇게 1년에 2번의 수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메밀이 우리나라 최대의 생산지가 되었습니다. 방파제 끝에는 바람에 이렇게 파도가 치기 때문에 좀 뒤에서 해가 떠오르는 모습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 앞쪽에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지금 해수 관음상이 누워 있습니다. 지금 물이 많이 빠진 상태라서 많이 드러나 있고 조금 있으면 물이 들어오면 해수 관음상도 바닷물에 세수를 하고 다시 누워서
하늘을 바라보게 될 것입니다. 태양이 어젯밤에는 아무래도 과음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출 시간이 되었는데도 일어나지 못하고 있거나 아니면 아직도 쉬기가 있어서 우리들에게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짙은 안개로 자신의 얼굴을 가려버린 것만 같습니다. 네, 그래도 아무리 취했어도 해는 시간에 맞춰서 일어나서 비틀거리면서 다시 오늘 걸어야 할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연대포구도 안개로 휩싸여 있습니다. 방파제에 켜져 있는 작은 무지개 빛깔의 LED 등도 아직까지 켜져 있습니다. 네, 비록 해는 보이지 않지만 안개에 휩싸인 연대포구도 꼭 꿈을 꾸고 있는 것만 같습니다. 네, 잔잔한 바람을 등에 업고 파도가 연대폭으로 서서히 밀려오고 있습니다. 지금 다시 일몰이 시작된 것 같습니다. 오늘 아침은 이렇게 안개 속에서 안개에 젖으면서 그대를 생각합니다. 안개에 젖지만 안개보다 물기가 많고 눈물이 많은 그대의 인생이 보입니다. 아무래도 눈물이 없는 사람보다 눈물에 젖은 사람이 오히려 사랑스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안개에 젖어 있는 연대포구가 오히려 어머니 뱃속의 양수 속에 웅크리고 있는 그런 편안한 느낌이 듭니다. 자신의 얼굴을 직접 보여주지 않지만 그래도 조금씩 세상을 밝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서서히 한라산이 대신 얼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저 뒤에
드림타워도 서서히 보이고 옆에 있는 오름도 조금씩 보이기 시작합니다. 세상에는 저런 안개 속의 태양처럼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서 세상에 은근한 빛을 보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굳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고 숨어서 도와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저기 앞에 그라벨 호텔도 보이고 외도 아파트들도 보이고 그 뒤로 한라산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한라산이 외도를 품어주는 그런 모습이기도 합니다. 요즘에 메밀밭에 대하여 많은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얀 메밀밭과 죽음과 상처와 나비와 상복과 수위와 그런 중상가는 소개와 방화와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어쩌면 메밀밭에 대한 시가 한 편쯤 쓰여질 것만 같습니다. 요즘에 메밀 씨앗이 파랗게 맺혔다가 서서히 까맣게 익어가고 있습니다. 메밀 씨앗은 까맣고 꽃은 하얗고 줄기는 빨갛고 뿌리는 노랗고 잎은 푸른 고방색이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백비에 그동안 쓰지 못했던 촛불의 이름을 새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해가 바다에 아침 세수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어젯밤 과음한 해가 자신의 취한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은 모양입니다. 그래도 저 안개 속으로 나의 사랑을 보내니 오늘 하루도 누군가가 자신을 사랑하고 있다는 생각을 하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게 사랑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아침 산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힘차게 일어나서 잠을 털어내시고 오늘 하루 힘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예, 배에 이렇게 고기 잡을 때 쓰는 탐조등이 있습니다. 탐조등과 한라산이 잘 어울립니다. 이 등을 보니까 어제 보았던 고대불이 생각나고 한라산에 불을 질렀던 그런 횃불이 생각나고 봉화불이 생각나고 또한
중산간 집들을 태우는 그런 사람들의 횃불까지도 눈에 보이는 것 같습니다. 네, 저 앞에 있는 빨간색과 검정색이 섞여 있는 저 배는 체험 낚싯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 배를 타고 낚시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낚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은 제주도까지 와서 낚시를 하고 다시 비행기를 타고 가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동네 사람들은 애들은 저희 안쪽에서 정박해 이 동네 사람들과 정박해 있는 현대편입니다. 저 뒤에 항구 식당에 큰 갈치를 통째로 구워주기도 합니다. 그리고 저 항구 식당에 수족관이 있는데 그 수족관에 갇혀 있는 물고기들이 다시 고향으로 가고 싶다는 눈빛이 간절해서 저도 고향 생각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네, 지금 이렇게 이것도 일종의 빌레일 텐데 여기는 바다의 빌레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넓은 바위가 이렇게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은 물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넓은 바다 빌레가 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바다 안개가 가득 끼어 있습니다. 여기서는 한라산이 거의 가려졌습니다. 어촌계마다 이렇게 해녀 탈의장이 있는데 그 동네마다 어촌계마다 특색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갔던 어제 갔던 가문동 포구 해녀 탈의실은 활짝 개방해 놓았고 이름도 해녀 정원이라고 붙였던데 여기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보면 이렇게 돌나물도 예쁜 꽃을 피웁니다. 이렇게 빌레 갤러리에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백주의 초대 개인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너무 이른 시간이니까 좀 이따가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6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전시합니다. 이 연대가 있어서 연대마을입니다. 바닷물이 여기가 불모양.
네, 신라 스테이도 안개에 쌓여 있습니다. 신라 스테이가 지금 외도에 있는 신라 스테이인데 지금 안개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네, 신라 스테이가 지금 안개에 가득 쌓여 있습니다. 바닷물을 이렇게 통에 실어가서 어디다 쓰려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아침에 갔던 구엄에 돌염전이 유명한데 여기 바로 오늘 온 연대에도 돌염전이 있었다는 안내판이 있습니다. 예, 바로 저기 신라스테이 있는 바로 앞바다에 이렇게 연대 소금빌레란 안내판이 안쪽에 있어가지고 오늘 우연히 발견했는데 이렇게 연대 소금빌레가 딱 있었다고 합니다. 예, 이런 빌레에서 빌레는 넓은 바위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조선시대에 여기 써진 대로 읽어보면 연대 소금 빌레는 과거 소금을 생산하던 장소이다. 소금 빌레라 불리우는 암석 해안의 안반에 진흙으로 호객이라 불리우는 증발지를 만든 후 바다의 해수를 직접 떠와 해수를 직접 증발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소금을 생산하였다.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제주도 염전에 대한 기록은 16세기 이후 염전이 시작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쓰여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좀 전에 바닷가에서 통에다가 바닷물을 한 5통 정도 떠가는 걸 봤는데 어쩌면 그 사람도 집에서 소금을 만들려는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이때 보면 가마솥을 갖지 못한 사람이 많기 때문에 소금이 귀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가마솥에다가 바닷물을 끓이는 게 소금 만드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예, 이런 넓은 빌레에서 옛날에 소금이 귀했던 시절에 여기서 소금을 만들었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실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안내판이 건물들 사이에 있어가지고 그동안 보지 못했는데 소금빌레, 연대 소금빌레를 오늘 이렇게 알았습니다. 연대 앞에 이렇게 주홍색 함석 지붕에 갤러리를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레 갤러리인데 이른 아침이긴 하지만 혹시 문이 열려 있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아담하게 잘 꾸며져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녀들 장비도 전시해 놓고 이렇게 아마 이쪽은 갤러리고 이쪽에서는 살림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마 이 주인이 화가인 것 같습니다.
혹시 문이 열려 있으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갤러리 빌려 있고, 네, 갤러리 밥그래, 제주도 말로 앙거리 밥그래를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이게 앙그래는 살림집입니다. 네,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림집을 개조해 가지고 이렇게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 좋은 작품들이 많이 이렇게, 아마 이분이 주인인 것 같습니다. 연대마을 바닷가 갤러리 빌레 10월 22일에 개관했습니다. 네, 이렇게 바로 카페 연대가 보이는 창밖으로 보입니다. 예, 아마 원래 이렇게 된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백주의 초대전을 열고 있습니다. 여기 주인이 허영미 화가 같습니다. 허영미 개인전도 작년에 했습니다. 예, 허영미 작가는 좀 추상화를 그리는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 작품이 대표작 같습니다. 예, 드림 꿈이란 작품입니다. 네, 이렇게 뒤로 바로 바닷가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카페도 있습니다. 셀프 카페입니다. 카페도 이쁘게 셀프 카페를 만들어 놨네. 이렇게 커피도 받을 수 있고, 기부함 2,000원만 넣으면 됩니다. 예, 이렇게 갤러리 빌레 있습니다. 지금 뒤에서 바라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제주도에는 숨어있는, 보니까 이런 바위에서 소금 빌레가 여기까지도 이어진 것 같습니다. 숨어있는 명소가 이렇게 있습니다. 네, 아직은 물이 적당히 차오르지 않았습니다. 물이 좀 더 차올라야 저기 보이는 관세음보살님 모습이 좀 관세음보살처럼 보일 텐데,
아직은 조금 물이 덜 차올랐습니다. 이렇게 물이 점점 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원암 그 부처님이 누워 계신 그 자리에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것은 조금 전에 들려왔던 빌레 갤러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빌레 갤러리는 이 허영미 작가가 운영하는 갤러리입니다. 보니까 그 집이 원래는 시어머니 집이었던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져온 팜플렛을 보니까 시어머니가 살던 집인데, 이분이 시어머니 같습니다. 해녀 생활하신 시어머니 집인데, 그 집을 안거리는 지금도 이 시어머니가 살고 계신 것 같고, 밖거리를 빌레 갤러리로 개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022년에 개인전할 때 만든 건데, 안뜰에 지금 안채 어머니가 살게 계시고, 바깥에는 갤러리고, 창고는 무인 카페로 변신해서 동네 주민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공유하는 복합 문화 공간으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직접 만나보진 않았지만 참 대단한 분 같습니다. 이 작품은 아마도 연대포구를 형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보니까 이렇게 허영미 작가는 2022년도에 개인전을 하고 2024년도에도 개인전을 한 것 같습니다. 허영미 작가는 보니까 홍익대 미술대학원 회화과를 나오고, 갤러리 빌레 대표, 그리고 제주 현대여성작가협회 이사, 제주 화랑협회 재무, 제주 예술인협동조합 총무, 여러 가지를 했는데, 주로 2022년부터 본격적으로 전시회를 시작한 것 같습니다. 개인전으로는 2022년 바다를 담다, 그다음에 2022년 존재와 시간, 2023년 사색과 유의, 2024년 제주를 그리다, 2024년 시간, 공간, 유연적, 이렇게 열심히 작품 활동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내일은 많이 걸어야 할 것 같아서 오늘은 조금만 걸었습니다. 오늘은 한 3시간 정도 걸었습니다. 지금 아까 완전히 바닥이었는데 지금 바닷물이 조금 차오르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보면 이렇게 은어들이 많이 보입니다. 은어들도 아마 조금 있으면 바닷물이 들어올 거라는 알고 미리 이렇게 바닷물 냄새를 맡기 위하여 징검다리 쪽으로 온 것 같습니다. 은어들은 아마 이렇게
몸으로 바다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닷물이 들어올 시간이면 이렇게 징검다리 쪽으로 와서 지내곤 합니다. 네. 예, 아침에 출발할 때는 이 바닥이 환히 들여다 보였는데 지금은 그래도 바닷물이 어느 정도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있으면 징검다리 쪽으로 바닷물이 거꾸로 올라올 것 같습니다. 네, 썰물일 때는 이쪽으로 월대천 물이 내려가는데 조금 있으면 이 바닷물이 거꾸로 이렇게 올라올 것입니다. 그리고 좀 더 지나면 이 징검다리 위로 바닷물이 올라올 것입니다. 이렇게 오늘도 물소리를 들으면서 아침을 시작합니다. 네, 여러분의 삶도 이런 물소리처럼 노래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길이가 5m 정도로 사람이 수영하기에는 물이 많이 얕았다. 얕았다. 네. 길이는 5m고 물은 얕다. 네. 그래서 사람들끼리 이거 개 수영장이 아니냐고 추측을 했다고 합니다. 정자도 법적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정자는 2023년 광주 비엔날레에 출품됐다가 작년 8월 보안 공사를 거쳐서 관저에 설치한 정자인데요. 일단 공사비만 8천만 원이 들었고 등기부 등본에 기재되지 않은 미등기 상태입니다. 개수영장을 의심하는데 저는 개수영장이 아니라 개 목욕탕을 의심합니다. 개 산책시키고 집안에 들이지 않고 네. 저기서 발 시키고 목욕도 시키고 목욕시켰으니까 물이 들어졌을 거 아니에요? 네. 거품 풀고 했으니까 물 버리고 다시 채우고 물 사용이 그거 관련된 게 아닌가? 2023년 8월 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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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일
왜냐하면 보니까 겨울에 물 사용량이 줄어들어요. 네, 그렇습니다. 한겨레가 보도한 물 사용량을 보면 10월 달에 정점을 찍었다가 12월, 2월이 되면 조금씩 내려가는 추세를 보입니다. 그게 아닐까 생각도 들고, 또 정자 같은 경우에는 사람이 앉아서 노들기에는 정자가 작아요. 라고 의심하는 바입니다. 애들이 산책하다가 뭐 피해서 그늘로 쉬는 곳으로, 거기다가 개소파 있거든요. 네. 그런 거 갖다 놓지 않았을까?